많은 사람들이 은퇴를 앞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내 인생 한번 살아봐야지, 지금 아니면 언제 해보겠나. 실제로 오랫동안 일과 책임에 묶여 살았던 이들이 퇴직 후 가장 먼저 하는 일은 과감한 선택입니다. 사업을 시작하거나 도시를 떠나 시골로 내려가고 오랜 꿈이었던 카페나 게스트하우스를 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선택이 자유로 가는 문이 아니라 불안으로 가는 문이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35년간 직장 생활을 한 62세 김모 씨는 퇴직 후 곧바로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퇴직금 2억 원과 퇴직 전 모아둔 3억 원으로 게스트하우스를 열었습니다. 도시에선 평생 일만 했으니 이제는 바다 보면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사업은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성수기엔 객실이 꽉 찼고 SNS에도 예쁜 풍경 사진을 올리며 자신이 성공한 은퇴자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겨울이 오자 현실은 달라졌습니다. 손님은 끊겼고 관리비와 대출이자 생활비가 쌓였습니다. 그렇게 3년 만에 게스트하우스는 문을 닫았고 김 씨는 다시 서울로 올라와 월세방을 얻어야 했습니다. 과감하게 한 선택이 결국 내 노후를 무너뜨렸어요. 김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는 전국 어디서나 들립니다. 귀농, 창업, 부동산 투자, 상가, 임대업 등 퇴직자들의 과감한 시도는 늘 같은 패턴을 따릅니다. 처음엔 설렘과 자신감 그리고 주변의 부러움이 따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수익성, 지속성, 관계의 단절이라는 세 가지 벽 앞에서 좌절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손실을 보고 심리적으로는 자신감이 무너지고 사회적으로는 고립됩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찾아올 때 그것은 단순한 실패가 아니라 삶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그 이유는 은퇴 이후의 과감한 선택이 사실상 준비되지 않은 도전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는 리스크를 분석하고 계획을 세우던 사람이 정작 은퇴 후엔 감정으로 결정을 내립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지금 아니면 늦는다는 감정적 충동이 합리적 계산을 이깁니다. 더 이상 실패하면 안 되는 시기임에도 오히려 젊은 시절보다 더 큰 위험을 감수하게 되는 아이러니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 58세에 퇴직한 박모 씨는 평생의 꿈이었던 소규모 식당을 열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운영하며 여유롭게 살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루 종일 주방에서 일하고 손님이 줄어드는 비수기마다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일이 즐겁다는 감정보다 이 일을 왜 시작했을까라는 후회가 앞섰습니다. 경제적 손실보다 더 무서운 건 자존감의 붕괴였습니다. 나는 그래도 직장에선 인정받았는데 지금은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요. 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건 과감함이 아니라 균형감입니다. 변화는 필요하지만 그 변화가 감정이 아니라 구조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즉 감정의 충동보다 재정의 지속성, 현실의 제약, 관계의 유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과감한 선택은 젊을 때는 성장의 기회가 되지만 노년에는 회복할 시간이 없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줄어드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통계에 따르면 은퇴자 창업의 60% 이상이 3년 안에 폐업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심각한 건 폐업 후 심리적 후유증입니다. 재산의 손실보다 자신의 결정이 틀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이죠. 실패한 은퇴자들이 다시 일을 찾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지고 다시 시작할 용기가 사라집니다. 그러다 고립이 깊어지고 건강과 관계까지 무너집니다.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은퇴 후 과감한 선택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니지만 그것이 삶을 바꾸는 수단이 아니라 공허를 채우려는 수단이 되는 순간 위험해진다고 말합니다. 진짜 용기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구분하는 데 있습니다. 때로는 멈추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변화는 꼭 큰 결단에서 오는 게 아니라 작은 일상의 전환에서도 충분히 시작됩니다. 하루의 루틴을 만들고 체력을 관리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것.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짜 현실적인 용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감한 선택은 듣기에 멋지지만 실상은 외로움과 불안의 또 다른 이름일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자신을 성장시키는가 아니면 현실을 피하려는 도피인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은퇴 후에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더 이상 질주가 아니라 균형의 시간입니다. 결국 노후에 필요한 것은 과감함이 아니라 깊이 있는 신중함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변하지만 은퇴자는 이제 자신의 속도로 살아도 됩니다. 용기는 무조건적인 도전이 아니라 스스로의 한계를 인식하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는 힘입니다. 진짜 용기는 변화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노후의 지혜이고 우리가 배워야 할 마지막 용기입니다. 노후엔 과감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믿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한다. 이제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볼 시간이 없다고, 지금 아니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고 그렇게 스스로를 밀어붙인다. 평생 남의 시선에 맞춰 살아왔으니 이제라도 내 인생을 살겠다는 결심은 분명 진심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결심이 계획된 변화가 아니라 감정의 폭발로 이루어진다는 데 있다. 오랜 세월 억눌린 욕망이 한꺼번에 터지면 그것이 해방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 안에 불안이 섞여 있다. 마음은 자유를 향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돈, 관계, 건강이라는 제약 속에 묶여 있다. 그래서 노후의 과감한 선택은 종종 자유의 문이 아니라 불안의 입구가 된다. 서울에서 대기업을 다니던 60세 이모 씨는 퇴직하자마자 아내와 상의도 없이 지방 소도시로 내려갔다. 자연 속에서 살고 싶다는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해서였다. 퇴직금 2억 원 중 1억 5천만 원을 들여 시골집을 사서 직접 수리했고 남은 돈으로 카페를 열었다. 처음엔 도시 친구들이 찾아왔고 SNS에도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라는 글을 자주 올렸다. 하지만 반년이 지나자 카페는 손님이 끊겼고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서먹해졌다. 그는 말했다. 도시에서 살 땐 사람 많다고 답답했는데 여기선 사람 없어 더 외로워요. 그것이 현실이었다. 노후의 과감한 선택은 낭만이 아니라 현실 적응력을 시험하는 일이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한 번의 판단이 삶 전체를 흔든다. 현역 시절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기회가 있었지만 은퇴 후엔 회복의 시간도 체력도 자신감도 줄어든다. 실패의 비용이 젊을 때보다 훨씬 크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은퇴자들이 과감한 선택을 미덕처럼 여긴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뭔가 시도했잖아. 나이 들어서도 도전하는 게 멋지다는 말은 듣기 좋지만 현실을 바꾸진 않는다. 과감함은 인생의 전반전에서는 추진력이 되지만 후반전에서는 균형을 깨뜨리는 힘이 된다. 문제는 그 균형의 상실이 돈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것이다. 실제로 퇴직자 창업의 절반 이상이 3년 안에 문을 닫는다. 하지만 그들 중 상당수는 경제적 손실보다 더 큰 심리적 타격을 입는다. 한 사람은 사업을 접고 나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게 됐다. 자신감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때부터 불안은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로 바뀐다. 은퇴 전에는 돈이 부족해서 불안했지만 은퇴 후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더 큰 불안을 만든다. 그러니 노후의 과감한 선택이란 단순히 재정적 리스크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정체성의 위기이기도 하다. 과감하게 새로운 길로 들어선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을 증명하고 싶어 한다. 젊을 때 못했던 일, 회사에 다니느라 미뤄둔 꿈을 이루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 꿈이 현실의 구조를 무시한 환상일 때 그 선택은 스스로를 벼랑으로 몰아넣는다. 인간은 변화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은퇴란 단순히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속도가 바뀌는 사건이다. 그런데 그 속도를 인정하지 못하고 젊을 때의 방식으로 결정을 내리는 순간 무너진다. 변화는 필요하지만 그 변화가 속도전이 되어선 안 된다. 노후의 진짜 용기는 과감함이 아니라 멈춤이다. 멈춰서 자신을 점검하고 가진 자원을 계산하고 앞으로의 리듬을 조정하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선택도 그 리듬이 맞지 않으면 실패한다. 예를 들어 기촌을 꿈꾸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연 속에서 여유로운 삶을 상상하지만 실제로는 고립된 노동을 마주한다. 농사엔 돈이 들고 몸이 힘들고 주변에 친구도 없다. 결국 기촌은 낭만이 아니라 생존이 된다. 그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유를 찾아 떠난 길에서 더 큰 속박을 만난다. 또 다른 예로 퇴직 후 카페나 숙박업을 시작한 사람들은 나는 사람을 좋아하니까 잘 될 거야 라고 말한다. 그러나 장사는 사람을 좋아하는 것보다 계산을 좋아해야 한다. 손익을 계산하고 수요를 분석하고 위기를 대비해야 하는데 감정만 앞서면 결국 체력과 돈, 마음까지 다 소진된다. 젊을 때라면 경험으로 남겠지만 노후에는 그것이 상처로 남는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의 선택은 반드시 삶의 구조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즉 재정 구조, 관계 구조, 건강 구조가 함께 작동해야 한다. 돈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관계는 얼마나 유지되는지, 건강은 어느 정도 감당 가능한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 셋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그 선택은 지속되지 못한다. 균형이 깨지면 모든 게 무너진다. 은퇴 후의 삶은 결코 단발적인 프로젝트가 아니다. 그것은 장기전이고 체력과 감정의 지속력이 핵심이다. 그래서 필요한 건 과감한 결단이 아니라 꾸준한 관찰이다. 내 삶의 흐름을 관찰하고 지금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지, 내 돈이 어디로 새어나가는지를 바라보는 능력이야말로 진짜 노후의 지혜다. 노후는 인생의 속도를 늦추는 시기이지 방향을 잃는 시기가 아니다. 젊을 때처럼 빠르게 나아갈 필요가 없다. 오히려 속도를 늦춰야 길이 보인다. 과감한 선택이 아니라
조용한 성찰이 삶을 지탱한다. 인생 후반부의 용기는 도전이 아니라 유지에 있다. 유지한다는 것은 멈추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자신의 균형을 지키는 것이다. 그것은 결코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야. 오히려 세상의 변화와 불안을 견디며 자신만의 리듬을 지켜내는 적극적인 삶이다. 그래서 노후의 진짜 용기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자신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돈이든 관계든 건강이든 모든 것은 결국 자신을 얼마나 아는가에 달려있다. 자신을 모르면 아무리 과감한 선택을 해도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새로움보다 안정이, 도전보다 지속이 더 큰 가치다. 젊을 때의 과감함은 성장을 만들지만 노년의 과감함은 때로 삶을 흔든다. 그러니 이제는 세상을 바꾸려는 용기보다 나를 지키려는 용기가 필요하다. 결국 노후의 성공은 얼마나 많은 선택을 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선택을 거절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 남들이 다 간다는 길을 굳이 가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현명한 은퇴자다. 인생의 후반전은 이제 시작이다. 그리고 그 시작에는 더 이상 과감함이 필요하지 않다. 필요한 것은 깊이 균형 그리고 자기 인식이다. 진짜 용기는 더 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노후의 지혜이고 우리 모두가 결국 도달해야 할 마지막 배움이다.